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 맞춰서 한국경제TV의 아시점짝에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명품 브랜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장인 정신으로 지금 열심히 기업을 이끄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서앤그레이스의 한채윤 대표님을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자, 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서앤그레이스 대표 한채윤입니다. 한 대표님 이렇게 아서앤그레이스 상당히 회사 브랜드명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일단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아서앤그레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꿈꾸고 있는 가죽 잡화 브랜드입니다. 네네. 2014년도 런칭 이래 30년 경력 이상의 장인분들과 함께 장인 정신이 담긴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독창적인 디자인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네. 완전 횟수로 딱 10년째네요. 네. 그동안 기업을 읽으면서 사실 한국이 명품 브랜드가 외국 명품 브랜드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기업을 창업한 동기도 한국만의 명품을 만들겠다는 그 정신으로 있었던 거로 생각하는데요. 10년, 횟수로 10년 읽어보면서 어떻습니까? 느낀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10년의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이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저도 시작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대한민국에 장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왜 네네. 명품 브랜드는 없을까라는 의문과 또 장인분들이 만드는 그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또 프랑스, 이태리도 다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하는 약간 자존심이 네네.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무지에 의해서 겁이 없이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 이후로 이제 정말로 그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가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10년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서앤그레이스 요게 어떻게 붙였는지 이것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부터 글로벌 브랜드를 좀 목표로 했어요. 네네. 그래서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조금 직관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아실 수 있게 이름을 정하고 싶었고요. 명품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 귀족적인 느낌이 나는 이름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어 이름으로 된 왕의 이름들은 다 현존하는 왕들이었다고 해요. 근데 네네. 아더 왕만 전설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거기서 네, 나왔군요. 그래서 네네. 좀 귀족적인 느낌과 신비로운 느낌을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레이스라는 이름은 저희가 브랜드를 추구할 때 100년 전에도 있었을 것 같고 100년 뒤에 들어도 촌스럽지 않은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에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아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목받게 된 네. 어떤 나름대로의 아서앤그레이스의 어떤 독창력, 경쟁력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부터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조금 목표로 했어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의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명품 브랜드가 없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시작을 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시작을 하기에 조금 꺼리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다들 어려울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관계되신 분들께서. 근데 사실 명품 브랜드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글로벌 탑 브랜드들은 10조 가까운 그러게요. 매출에 30% 이상의 영업이익을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일론 머스크를 제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투자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장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네. 80년대, 90년대에 그 명품 브랜드 OEM, ODM을 하던 회사가 한국에 있었어서 한국의 장인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라면 우리도 충분히 명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명품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장인 정신 중요하고 또 독창적인 디자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장인 한 분 한 분 만나는 계기가 굉장히 특별했다면요. 네. 그럼
그런 만나는 과정에서 무슨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거 좀 하나 말씀해 주실까요? 어떻게 장인분들을 모셔왔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근데 기존에 이제 장인분들께서 일하시던 환경이 다 지하에 있고 이렇게 곰팡이 냄새 나고 약간 그런 네네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그 음. 이유가 한국에는 명품 브랜드가 없다 보니 다 저렴한 제품들만 만드신 아, 거예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직접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려서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오랫동안. 아센 그레이스의 그 제품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거 좀 말씀드릴까요? 지난 10년 동안 한 300여 종 제품들을 300여 종이요? 출시했습니다. 네. 가방류, 여성용 토트백, 뭐 남성 서류 가방 물론이고요. 지갑류, 그다음에 가죽, 액세서리들 그리고 네네. 골프 용품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골프백, 뭐 골프 이런 소품들 네네.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인분들이 기술이 그렇게나 좋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코로나를 맞으면서 국내 그 골프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점점 이 골프의 이렇게 골프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는 뭐 클럽하우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센그레이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그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네, 저희가 현재 안양 CC랑 트리니티 CC랑 웰링턴 CC에서 저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제품을 알아봐 주시는 분들께서 선택을 해 주셨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골프를 못 치지만 안양 CC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컨트리 클럽의 이렇게 그 홈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골프 이렇게 CC 중에서도 굉장히 고급 브랜드인데요. 네, 삼성 그룹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진출했습니까? 저희는 영업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네. 제품을 잘 만드는 거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었고요. 그래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원부자재 개발부터 이제 저희만의 작업 공법까지 이제 개발을 해가면서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제가 창업 초기에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면 알아봐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저희가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좀 모든 제품들이 제품의 종류가 많다 하더라도 네.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다 하나하나 제품에 애정이 있겠습니다는 기억에 남는 제품들 뭐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의 그 시그니처가 될 만한 토트백을 디자인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토트백이 조금 특별한 이유가 그 디자인 안에 한국적인 선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그 토트백을 디자인한 이후로 한국적인 라인을 조금 더 많이 제품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박물관도 많이 가보고 있고 이제 한국적인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꼭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면 조금 낮추어서 보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특히나 디자인 쪽에서는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을 좀 잘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앞장서서 한국적인 디자인을 좀 많이 모티브로 한 제품들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명품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실용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렇게 사실 그 체면을 세워주는 이런 쪽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둘 다 좀 다 감안된 제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 제품을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는 분들은 회장님들이나 구매력이 조금 있는 VIP 고객님들이 주로 오셨어요. 네네. 그런 분들은 보통 제품이나 이제 본인의 그런 격을 높여주는 것들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사실 로고 그 자체에는 조금 관심이 많이 없으십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대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제품이라던가 디자인에 대한 그런 취향이 확고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을 만족시키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게 저희의 그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센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명칭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제품의 질로 승부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는 거는 건지. 예. 저희 제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로고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신 제품 그 자체로 굉장히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데요. 좋은 제품을 보면 꼭 그 로고가 아니더라도 그 제품이 주는 그 귀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제품에 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선시대 백자에서 이제 뭐 영감을 받아서 제품을 디자인했는데요. 뭔가 화려해서 제품 그 자체가 돋보이는 제품들도 있지만 사실 네네. 그 제품이라는 거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른 지점을 목표로 삼아서 내 브랜드를 전개해 왔습니다. 대체로 해외 제품 것처럼 아주 화려한 게 아니라 제품이 보일 수 있게끔 굉장히 지금 한 대표님 말씀 지금 입고 나오신 것처럼 네. 이렇게 무채색 같은 거 네. 이런 색깔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명암첩도 이렇게 회색 가까운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독특하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화려한 제품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로고가 없기 때문에 너희 괜찮겠냐고 이제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저희의 디자인이 오히려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네네. 또 10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니까 로고가 없어도 저희 제품인지 알아봐 주시는 네,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제품에 대해서 경쟁이 높다는 것은 결국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인류 모델을 쓴 광고, 그다음에 화려함을 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그렇게 사실 지향하지 않는다면 제품의 질이 돋보이면서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그 실용적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렇게 지불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가격 정책에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워낙에 최고 수준의 원부자재를 개발해서 사용을 네네네. 하고 있고 또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 가격으로 매겨져 있어서 네. 절대적인 값으로는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러나 저희와 같은 원가의 가방들이 저희보다 뭐 적게는 서너 배, 많게는 다섯 여섯 배, 뭐 7배까지도 이제 비싸게 받는 네네. 것을 보면 이 정도 퀄리티로 이 정도 제품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반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네, 바로 그 대목을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색깔도 이제 화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절개를 최소화한다. 이게 무슨 네. 뜻입니까? 이제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장인 정신과 또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는 네.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장인 정신만 가질 수도 있고 또 독창적인 디자인만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저희 브랜드를 만들 때 어떻게 독창적인 디자인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화려한 것들을 이제 어떤 디자인을 더하는 것도 디자인이지만 저는 빼는 것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 요소들을 전부 삭제하는 방향으로 저희 디자인의 포인트를 잡았거든요. 네네. 근데 가방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이어서 붙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필요한 부분일까라고 했을 때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가죽을 이어서 붙여서 네네네. 사용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는 굳이 이어 붙이지 않고 그냥 가죽을 큰 원판으로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제품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제품의 절개가 최소화된 것이 이제 저희 브랜드 제품들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 대표님 사실은 이렇게 광고도 굉장히 아주 절제하신다리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한국의 제품을 명품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장인 정신에서 질이 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알리고 그럴 때는 광고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이렇게 광고 같은 경우도 아주 극도로 절제한다리는데 그게 무슨 전략이십니까?
사실은 저희도 광고를 많이 해서 음. 저희 좋은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할 만큼 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명품을 만들려다 보니 저희가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명품 수준의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무언가 섣부르게 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해왔고요. 또 그런 명품 수준의 것들을 수준의 광고나 어떤 컨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을 제가 좀 특별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장인들 많죠. 네. 지금 이렇게 장인분들을 지금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걸 좀 잠시 좀 말씀해 드릴까요? 네. 사실 저희가 창업을 하던 10년 전에는 장인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가방을 많이 팔던 회사들의 전체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됐는데요. 네네. 그 1조 원어치의 가방을 한국에서 다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생산했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1조 원어치의 제품을 지금 현재 팔고 있다면 저희가 조금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장인분들과 함께 2조, 3조 매출을 내는 글로벌 브랜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브랜드를 런칭했거든요. 네네. 근데 10년이 지나고 저희가 조금 빨리 잘 됐으면 저희 브랜드 장인분들로 다 모실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여력이 되지 않아요. 근데 네네. 그 가운데 좀 장인분들께서 나이도 이제 많이 드시고 이제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환경이 좀 좋진 않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많이 계신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 손재주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명품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입니다. 나라에서 제조업을 좀 성장시키고 싶어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제조업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이 네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명품 브랜드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상으로 좀 제조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인분들이 좀 더 대우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그 젊은 분들도 조금 가방을 만들거나 이런 제조를 하는 쪽으로 좀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주 있습니다. 한국 경제 본질적 문제를 네. 지금 이렇게 한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체험적으로 말씀해 주신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제품 관련해서 일본은 3대, 4대 장인 정신이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길러주는 거고 네. 한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장인 정신에서 1대, 2대, 3대를 내려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사실 육성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부족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이 장인에 대해서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뿌리자.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부모님이고 그분들이 우리를 먹여 살렸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라든가 네. 고마움이 있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션 브랜드, 명품 브랜드로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회사를 이야기를 보통은 많이 드리는데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제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실 때도 사실은 어떤 패션 브랜드 이쪽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 그 규모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네네. 근데 바이오나 IT 쪽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굉장히 큰 금액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보면서 늘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 최근에 그래도 콘텐츠가 조금 각광을 받아서 패션 쪽으로 조금 많이 지원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적은 금액의 적은 네.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조금 정말 바이오나 IT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제조업이나 어떤 브랜드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명품이라 되는 것은 정부의 관심, 국가 차원의 관심이 없으면 국가 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명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방송과 달리 정책 부분을 좀 많이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민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정책적인 네네네. 부분이요. 제가 몇 번 저희 패션 산업협회에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놀랍게도
기능사 자격증이 가죽 제품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명장에도 가죽 공예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장인분들께서 30년 이상 40년 넘게 이제 만드신 분, 가방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네. 저희가 대한민국 명장에 지원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 정책 부분에 한 가지 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해가지고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잘 지적을 해주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도 네네. 1800년대 박람회에서 1등 상을 받은 걸 시작으로 네, 에르메스가 저도 그렇게 알고 되었다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더 그렇게 정책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명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도전을 네네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자 브랜드 로고가 없는데도 네. 백화점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기 때문요. 네. 그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많다리는데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네. 저희가 처음에는 남성 서류 가방 한 종류로 네네. 편집샵 한 켠에 입점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편집샵이 굉장히 운이 좋게도 백화점에 이제 명품 브랜드 아래층에서 팝업 스토어를 하게 됐습니다. 때가 네네. 명절 때였는데요. 고객님들께서 명품 브랜드를 이제 한번 둘러보시고 아래로 내려오셔서 저희 제품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그날 구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백화점 입장에서 정말 처음 보는 브랜드가 그렇게 매출을 낸 것도 신기한데 또 그걸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께서 이제 다른 명품 브랜드들 VIP 분들께서 이제 구매를 해주시는 거를 보고 이제 저희 브랜드를 유치를 하시려고 많이 네. 이제 먼저 사실 그 찾아주셨어요. 백화점에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아니면 그걸 이렇게 코너라 그러나요? 코너되기가 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구매력에 따르는 고객에 의해서 나중에 뒤늦게 네. 브랜드가 없지만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백화점에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네네. 고객님들께서 먼저 알아봐 주셔서 네네. 순차적으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위주로 입점을 했습니다. 야, 명품 브랜드 지향할 때 한 대표가 뭐 젊었을 때는 배우를 꿈꿨다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명품 브랜드를 하는 사업가로 이렇게 네. 된 과정 같은 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시사점을 던져줄 거를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배우를 꿈꿨는데 왜 이렇게 배우가 안 됐습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네. 배우를 준비를 하다가 네네. 배우가 안 된 거는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를 하면서는 어떤 지적을 받으면 저 스스로에게 좀 많이 저 스스로를 많이 괴롭혔어요. 왜냐면 네네. 그 지적을 받은 게 제가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가방을 만들면서는 가방이 아무리 가방이나 브랜드에 지적을 하셔도 그거는 이제 저희가 노력해서 개선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20대 때 제가 배우를 했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명품 브랜드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왜냐면 매장을 오픈하고 매장을 세우고 하는 일들은 제가 연극을 할 때 무대를 세웠던 일과 비슷하고요. 네네. 또 가방들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촬영장도 또 익숙했고요. 그리고 가방을 만들어내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어떤 이런 창조적인 활동과 닮아 있어서 20대 때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고생은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대표님이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이렇게 소설 뭐 어쩌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뭡니까? 김탁한 작가님께서 네. 저희 브랜드를 모티브로 당신이 네네. 어떻게 내게로 왔을까라는 소설을 써주셨어요. 네네. 그 소설의 배경이 그레이스라는 오더메이드 가방 회사고요. 네. 거기에 아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김탁한 작가 유명하신데요? 네. 근데 어떻게 만났습니까, 두 분이? 제가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할 때 네. 작가님 북콘서트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그만두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간간히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해드렸었는데요. 나중에 들었는데 작가님께서 의식주에 관계된 소설을
계획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의가 패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모티브로, 저희 브랜드를 모티브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K-팝이든 K-컬처든 K-푸드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K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우선은 명품 브랜드라는 게 저희가 명품 브랜드라고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고 수준의 정말 해외 명품 브랜드 어느 브랜드와 비교를 해도 지지 않을 최고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지난 10년 동안 그 미션을 달성하는데 이제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점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제품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게 충분한 조건은 아니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브랜딩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역에서의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고요.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앞으로 브랜딩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더 많은 분들의 역량과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여쭤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인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최근에 명품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많은 행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굉장히 많이 뿌듯해들 하시는데요. 그 이상으로 한국에서 명품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한국에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가 나오면 아마 더 많이 뿌듯하고 그거에 대한 과실을 저희가 다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해외 명품 브랜드들만큼이나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대표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이 대목은 자, 명품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서도 생각해 줄 대목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으로 보면 국민경제 3면 등가보 측에서 생산이 있으면 분배하고 분배 있으면 효용을 통해서 국민의 웰페어 복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주는 시사점을 상당히 강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시청자분이 이 방송을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런 소비자에 관련된 이런 제품들이 성장하려면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스앤그레이스의 관심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K-명품이라는 또 다른 용어가 될 수 있게끔 시청자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꼭 가져주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